네, 안녕하세요. 코딩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던 프론트엔드 쪽인 클라이언트 쪽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버 쪽에서 노드문 서버로 스타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개의 터미널 창을 더 열어가지고 여기에 npx create react ap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에 저랑 같이 해보셨던 분들은 벌써 이쪽에 지금 클라이언트 쪽 리액트가 있을 건데요. 전에랑 많이 바뀐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조금씩만 수정을 해주시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리드미를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git 이그널도 없애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라이언트 서버 그대로 git 이그널 리드미가 있어야 되고요. git 이그널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브가 있고 config 그리고 노드 모듈스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그러고 나서 cd 클라이언트를 하고 npm 스타트를 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필요 없는 CSS나 파일 같은 거는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app.css, apptest, index.css, 로고 이것들을 다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p.css 오셔가지고 여기 헤더부터 헤더까지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다 없애주고 여기에 테스트로 h1 헬로를 해볼게요. 네, 잘 작동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저것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그 부분 함께 따라해주세요. cd 클라이언트 npm install 무먼트 엑시오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리액트 부트트랩을 쓸 거기 때문에 리액트 부트트랩도 인스톨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인스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중간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마저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액트 라어를 담 해줄 거고요. 리액트 마크다운 리액트 신텍스 하이라이터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고 나서 만약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게 있다면 마저 설치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index.js에서 이 부분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PostgreSQL에서 한 개를 더 해줘야 되는데 이쪽 포스트에서 뉴 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alter table 포스트 여기 테이블 이름하고 그리고 나서 add column create date를 해주세요. 타임 스탬프는 with time zone default now 이게 지금 저희가 블로그를 포스트 할 때마다 그 타임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run 퀴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로우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를 리프레시 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create date가 이제 떴어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을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source 안에다가 component 폴더, pages 폴더 만들어주시고 여기 컴포넌트 안에는 cards, navbar, styles, tab, cuts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안에는 블로그, 디테일즈 스크린, 홈 스크린, 포스트 블로그 스크린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RAFC 해주셔가지고 하나씩 다 만들어주세요. 네, 다 되셨다면 일단은 홈스크린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스크린에 일단 내부바에 내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내부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부트트랩에서 컴포넌트에서 이 내부발이 있는데 내부발에서 제가 이번에 사용할 것은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여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 붙여놔 줄 거고요. 여기서 내부발 엘레멘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app.js에서 여기서 라우터 해줄 거고요. import browser
router as route를 가지고 올 거예요. from react router 담. 그리고 router 안에 route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 맨 위에 내부발 엘리멘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 여기 안에 route 패스는 여기는 홈페이지로 담아주도록 할게요. 홈 스크린. 그리고 두 개 더 만들어줘서 이쪽에는 포스트 블로그 해줄 거고요. 여기는 포스트 블로그 스크린. 여기는 각 하나의 아이디로 그 정확한 그 스페시픽한 포스트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이건 아이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블로그 디테일즈 스크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여기서 index.js에다가 이쪽 부츠트랩 보시면은 여기서 getting started에서 introduction에 import css를 index.js에 붙여넣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살짝 모양이 이상해졌죠? 네오발 엘리멘트에서 여기서 저는 라지를 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CSS 아까 전에 이거 임포트 할 때 이 밑에 이게 있는데요. 이것도 index html에다가 넣어주세요. index html은 여기 퍼블릭 밑에 index.htm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 쪽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대로 작동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컸다 작았다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도 오프 캔버스가 가능해요. 그럼 다시 내부발 엘리멘트로 와가지고 이름을 조금씩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딩 지형스 블로그라고 해줄 거고요. 이거는 홈페이지로 연결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홈도 이렇게 해줄 거고 링크 대신 포스트 블로그라고 할 거고요. 여기 up 캔버스 대신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드롭다운은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없애주도록 할게요. 네, 깔끔하게 잘 됐고요. 여기 스타일즈 안에다가 컨테이너 폴더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컨테이너 style.js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import styled는 스타일즈의 컴포넌트에서 인스톨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헤더에다가 약간 그냥 네모난한 헤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거를 저는 export const 컨테이너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에 width는 100% 줄 거고 height는 VH를 줄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홈 컨테이너.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white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홈 헤더 컨테이너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홈 스크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이 안에 홈 헤더 컨테이너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카테고리 탭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 탭 밑에는 포스트 카드가 들어갈 거예요. 일단 홈 헤더 컨테이너부터 먼저 잠깐 꾸미도록 할게요.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는 제가 원하는 색깔로 하실 거고요. 만약에 다른 색깔을 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width는 100% 줄 거고요. height은 450 줘볼게요. 네, 여기서 컨테이너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든 컨테이너여야 돼요.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은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저희 블로그에 디스크립션을 쓰고 싶어요. 이거는 H1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디스크립션을 서브타이틀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패러그래프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타일즈에서 컨테이너에다가 폰트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이 폰트 안에다가 폰트 style.js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const 글로벌 스타일 create 글로벌
스타일 만들어 줄 거고요. 임포트 create 글로벌 스타일 해줄 거예요. from styled.component. 네, 그 다음에 구글 폰트에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폰트를 하나 정해주세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한 개는 얘로 해줄 거예요. 안톤이라고 약간 두껍게 해서 헤더로 많이 쓸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인덱스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를 더 해가지고 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거를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안톤하고 제가 지금 두 번째 고른 창가? 이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폰트 패밀리를 쓸 때는 안톤 아니면 샹가 이렇게 두 개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다시 폰트 스타일로 돌아오셔가지고 바디에 폰트 패밀리는 창가를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저는 index.js에 여기 쪽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여기 익스포트 넣어주시고요. 글로벌 스타일. 네. 그러고 앱으로 돌아오면은 모든 폰트가 다 바로바로 적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하려고 했 H1과 패러그래프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익스포트 컨스트 헤더 H1은 스타일드 H1 폰트 사이즈는 5rem 정도 줄 거고요. 여기에 스타일드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홈스크린 오셔가지고 헤더 H1 써줄 거고요. 여기에 Welcome to my blog 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쪽에 와 있으니까 조금 수정을 해서 홈 헤더 컨테이너를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해줄 거고 디스플레이는 플렉스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justify 컨텐츠에서 센터로 보낼 거고 플렉스 다이렉션은 컬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패러그래프도 만들어 줄 거예요. 익스포트 컨스트 헤더 P는 스타일드 P 폰트 사이즈는 1rem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헤더 P checkout the latest post below 1rem은 조금하니까 한 2 정도로 해볼까요? 3 정도 해볼게요. 네, 2가 적당할 것 같아요. 2로 해주고 네. 그런 다음에 이쪽 밑에다가 그 카테고리들을 탭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쪽에서 컴포넌트 그리고 여기에 nevs and tabs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탭에다가 탭 엘리멘트라고 하고 만들게요.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이거를 홈스크린에서 이쪽 밑에다가 탭 여기에 탭 엘리멘트라고 해줄 거고요. 홈스크린에 오셔가지고 여기 카테고리 탭 밑에다가 탭 엘리멘트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떠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탭 엘리멘트도 조금 꾸며줘야 되겠죠? 여기에 액티브 대신해서 5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있는 내부 아이템부터 아이템까지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탭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카테고리들을 여기다가 담아줄 건데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const categories set categories 만들어 줄 거고 use state 써서 그리고 use effect 쓸 거고요. 엑시오스를 써야 돼요.
Axios, import Axios from Axios. 그리고 Axios get. 저희가 카테고리 어떻게 갖고 오죠? 저희 카테고리 이렇게 갖고 오죠? 이 로컬호스트 대시 카테고리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놔줄 거고, 그리고 then 리스폰스 날려줄 거고요. 이 리스폰스 받은 거를 여기 set categories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less data. 그리고 에러도 핸들 해줘야 되겠죠. 에러 콘솔 로그 에러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스펙트 해가지고 콘솔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콘솔 로그 카테고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카테고리 잘 받아오는 거 확인했고, 지금 유즈 이펙트에서 이렇게 그러는 건데 나중에 수정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 링크 오셔가지고 이 카테고리즈를 맵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열하도록 할 거예요. 카테고리즈 맵 카테고리 내부 아이템 키는 카테고리 네임 그리고 내부 링크는 카테고리 네임이 보여지게끔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던 카테고리들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클릭할 때마다 바뀌게끔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탭 엘리멘트에서 받은 거를 전달해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액티브는 셀렉티드 카테고리가 아닐 때 언클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을요. set selected 카테고리 아무것도 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줄 건데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연두 색깔, 이 비슷한 색깔을 골라졌을 때마다 해주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onst active link 스타일은 color 이 색깔로 해줄 거고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const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inactive를 할 거예요. 이 색깔은 조금 어둡게 블랙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selected 카테고리다 하면은 inactive link 스타일, active link 스타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색깔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active selected 카테고리가 카테고리 네임하고 같을 때 액티브를 시킬 거고요. 만약에 클릭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해줄 거예요. 링크 카테고리 네임. 그리고 언클릭이 됐을 땐 set selected 카테고리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걸로? 카테고리 네임으로. 그리고 스타일은 똑같이 해줄 건데 여기서 이쪽하고 이쪽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러면 셀렉트가 됐을 땐 이 색깔로 바뀌고 아닐 때는 이런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홈스크린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서 탭 엘리멘트를 해줄 건데 먼저 const selected 카테고리 set selected 카테고리 아까 전에 그 이름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다가 패스해 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셀렉티드 카테고리는 셀렉티드 카테고리 해줄 거고, 셋 셀렉티드 카테고리는 셋 셀렉티드 카테고리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지금 여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카테고리 네임하고 똑같을 때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게 여기 탭 내부 쪽에 탭 엘리멘트에서 내부에 필을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쓴 거를 여기 안에다가 올려주고 싶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블로그 카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만들었던 카드 안에다가 블로그 칼즈 JS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액트 부트트랩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쪽에 칼즈가 있는데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이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거를 가져서 여기 붙여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름을 블로그 칼즈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홈스크린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 포스트 카드 여기다가 붙여넣을게요. 블로그 칼즈. 그러면 이렇게 하나 떠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 개로 테스트로 이거를 작동을 먼저 시키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컨스트 포스트 만들어 주시고 set 포스트 해줄 거예요. 이거는 use state 해줄 거고 list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use effect 만들어 줄 거고요. axios get 해가지고 저희 포스트맨에서 get all post 이거를 할 거고요.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놔 주세요. 그 다음에 then 리스폰스 받을 거고 이 리스폰스 받은 것을 포스트에 저장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list data message. 그 다음에 캐치 해줘서 에러 핸들 해줄 거고요. 엑시오스 임포트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만약에 포스트가 널이다 하면은 로딩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카드가 하나 있을 때랑 세 개일 때랑 약간 등등 약간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여기 로우,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에 컨스트, 필터, 포스트 셀렉티드 카테고리마다 있다면 포스트, 필터 해서 포스트 카테고리가 셀렉티드 카테고리 때 아니라면 포스트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컨스트 get call count 해줄 거고요. 이게 그 컬럼이 뭐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만약에 필터 포스트가 렌스가 1보다 같거나 똑같다면 return 1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필터 포스트 렌스가 두 개다 하면 return 2 해줄 거예요.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3 해줄게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임포트 로우하고 컬럼 쓸 거고요. 리액트 부트트랩 임포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 포스트 맵 해줄 거고 콜롬
키는 포스트, 아이디, 스타일은 맨 바텀 20픽셀 정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아까 전에 만든 이 블로그 카드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였죠? 이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다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블로그 카드에다가 포스트를 전달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블로그 카드로 오셔가지고 포스트를 받고요. 여기 카드 타이틀을 포스트 헤더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던 데이터를 여기다가 보여지게끔 할 수 있고요. 카드 텍스트를 포스트 코트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스트에 따라서 글씨가 바뀌었죠. 그리고 카드 이미지도 해줄 건데 포스트 이미지 URL이 있다면 탑에다가 소스는 포스트 이미지 URL을 해주고 스타일은 하이트 350픽셀로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URL이 없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로 해줄 거고 하이트도 똑같이 350 해줄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justify 컨텐츠는 센터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 해줄 거예요. 그리고 no 이미지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했던 거 여기 다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카드 이미지는 지워주세요. 네, 그러면 각 포스트에 그림이 다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뭐 자바 여기 이렇게 보이고 파이썬은 지금 이렇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네, 전부 다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크리에이트 데이트도 했었죠. 그 데이트도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 텍스트 밑에다가 div 하나 넣어줄 거고요. 스팬 해줄 거예요. 2개 해줄 거고 여기에 posted on 그리고 여기에 모멘트 아까 전에 다운받은 거 해줄 거고 post create date 해줄 거예요. from now 모멘트 인풋 해주시고요. 모멘트 from 모멘트 그리고 여기서 그 셀렉트 해서 지금 create date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저는 여기에 이제 create date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1시간 전에 올렸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줄 수 있냐면 여기서 use effect 해줄 거고요. 여기서 const formatted date set formatted date 해줄 거예요. 는 use state 해줄 거고 여기에도 use effect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const formatted date는 moment post create date format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set formatted date는 formatted date
그리고 여기 포스티드 안에 포매티드 데이트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언제 했는지 포스티드 언도 가능해요. 여기를 조금 그 사이에 공백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div 스타일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justify 컨텐츠는 스페이스 비트윈. 여기 사이에 조금 공백이 이제 남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제 홈페이지가 됐고요. 여기를 조금 가운데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익스포트 홈 컨테이너 만들어 줄 거고요. 컨스트,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홈 컨테이너 해서 이거를 여기 안에 넣어 줄게요. 여기 홈 컨테이너를 위스는 80% 줄 거고요. 마이진을 15, 오토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아직 조금 공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을 볼 건데, 여기서 여기 사이에다가 div 스타일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줄 거고, justify 컨텐츠 센터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블로그 카드를 여기 안에다가 옮겨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굿썸웨어를 누르게 되면은 이 블로그 안으로, 이 포스트 안으로 옮겨지게끔 바꿔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카드로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에 굿썸웨어를 with 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링크를 만들어 줄 거고요. to 패스 네임은 아까 저희가 app.js에서 만든 이거를 쓸 거예요. 여기서 id 대신해서 포스트 id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을 여기 안에다가 옮겨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전에 만든 블로그 디테일즈 스크린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const post details set post details 해줄 거고요. use state 그리고 const md file detail set md file detail 은 use state 그리고 const id는 use params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use effect 해주셔서 여기서 const patch post는 async 그리고 try catch 해줄 거고, 여기서 console log error 그리고 여기에 const post response는 await axios get 아까 저희가 만든 이거 갖고 올 거고요. 여기서 붙여놔주세요. 그러면 이 대신해서 이번에는 아까 params를 통해서 가지고 온 id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const post는 post response 데이터 해줄 거고, set post details에다가 post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const signed md url은 await axios get post details에 있는 md 파일을 signed url로 바꿔줄 거예요. set md file detail에다가 signed url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전부 다 잘 됐다면 fetch post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컨테이너 써줄 거고요. 아까 저희가 만든 컨테이너 써줄 거예요. 그 이번에는 디테일 헤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const 헤더 컨테이너는 styled div
포지션은 relative, max width는 100%, margin 0 auto 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헤더 컨테이너 넣어줄 거고요. 헤더 이미지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헤더 이미지, 여기서 소스는 포스트 디테일즈 이미지 URL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는 거 확인했고요. 헤더 이미지를 조금 꾸며보면 하이트는 600 픽셀 줄 거고 width는 100% 줄 거예요. 그리고 vertical align item은 middle 해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export content 해줄 거고요. styled div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컨텐트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컨텐트 안에는 타이틀을 넣어주고 싶은데요. 이 타이틀은 폰트에다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사이에 export const header h2 해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rem 줄 거고, 폰트 패밀리는 아까 저희가 갖고 온 엔톤을 써줄 거고, 다시 디테일즈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헤더 h2를 갖고 올게요. 그리고 이 안에는 포스트 디테일즈 헤더를 갖고 올게요. 네, 그만 이렇게 갖고 온 거 확인을 했고요. 컨텐트를 조금 꾸며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는 센터, justify 컨텐트 해서 센터 해줄 거고, 바텀 0, 컬러는 화이트, 백그라운드는 투명하게 해줄 거고 RGB 써줄게요. 0000 0.8 이렇게 해줄 거고요. width는 100%, 그리고 하이트도 100% 해줄게요. 네, 그러면 잘 된 거 확인을 했고요. 이번 코트는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 전에 해보셨던 분들은 전에 하던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헤더 P 써줄 거고요. 여기에 포스트 디테일즈 코트 갖고 올게요. 다이렉션, 플렉스 다이렉션 해주셔서 컬럼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코트, 그리고 또 갖고 오고 싶은 게 여기에 어서를 갖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 네, 그 다음에 이제 MD 파일을 갖고 올 건데 여기 안에다가 export const 해가지고 MD 파일 컨테이너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MD 파일 컨테이너 갖고 와주고, MD 파일 컨테이너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justify 컨텐트 해서 센터 줄 거고요. width는 100% 줄 거예요. 그리고 패딩 탑은 100 픽셀, 패딩 바텀은 100 픽셀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MD 파일 컨테이너 안에다가 리액트
리액트 마이크다운 from 리액트 마이크다운 여기서 lib 리액트 마이크다운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children은 md 파일 디테일 그리고 컴포넌트는 코드 노드 인라인 클래스 네임 children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만약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다큐멘트 리액트 마이크다운 다음 다큐멘트에 들어가시면은 정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랭귀지 저는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코드 클래스 네임은 클래스 네임 props 여기에는 children 그리고 여기에 신텍스 하이라이터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가 조금 더 이쁘게 바꿀 수 있게요. 신텍스 하이라이터 임포트 해줄 거고요. 네, 신텍스 하이라이터 임포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hildren은 string children replace 스타일은 드라큘라 써줄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개의 이제 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로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드라큘라가 제일 좋아서 드라큘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매치 1 프리 태그는 div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헤더 컨테이너를 여기 컨텐트까지만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살짝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컨스트 마이크다운 컨테이너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md 파일 컨테이너 안에다가 마이크다운 컨테이너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액트 마이크다운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를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 조금만 더 꾸며주자면 패딩 10픽셀 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전부 다 원하는 걸 갖고 왔고요. 이쪽은 조금 만약에 더 원하시는 CSS로 더 이쁘게 꾸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포스트 블로그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스트 블로그로 연동할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 해줄게요. 여기 내부바 엘리멘트에서 포스트 블로그는 저희 app.js에서 이렇게 포스트 블로그라고 만들어줬죠.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그리고 포스트 블로그로 옮겨 가셔가지고 이쪽을 이제 디자인이랑 연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블로그 스크린 일단 여러 개를 갖고 올 건데 카테고리즈, set 카테고리즈, use state, const selected 카테고리, set selected 카테고리는 use state, const title, set title, use state, const quote. 저희가 지금 앞으로 포스트에다가 넣을 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const name, set name은 state, const input, set input은 기본 디폴트로
아무거나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헬로 월드를 해줄게요. 컨스트 이미지 셋 이미지 해줄 거고요. 유즈 스테이트 널로 해줄게요. 그리고 컨스트 내비게이트도 해주는 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유즈 내비게이트 임포트 해줄게요. 그리고 유즈 이펙트 써가지고 카테고리즈를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하고 싶은지 쓸 수 있게끔. 저희 카테고리 URL은 이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then res set categories 그리고 res data 캐치 해줄 거고 console log error Axios 임포트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핸들 버튼도 만들어 볼게요. const 핸들 submit async 해줄 거고 이 prevent default 해줄 거예요. 폼 데이터 어떤 데이터들을 담을 건지 여기다가 담아줄 거예요. 폼 데이터 append 아까 여기가 뭐냐면 아까 포스트 할 때 여기다가 담아뒀던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append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헤더부터 시작을 해서 있죠. 헤더는 타이틀에 담아줄 거고요. 총 6개고 여기는 코트, 어떨, 카테고리, MD, 이미지 이렇게고 타이틀, 코트 여기에다가는 네임 이거는 selected 카테고리 MD는 new file input file name MD type text markdown 이미지는 이미지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try catch 해줄 거고 const response는 await axios post 저희 거 URL 여기다가 붙일 거고요. 폼 데이터를 패스해 주도록 할 거예요. 헤더는 컨텐트 타입은 멀티 파트 폼 데이터죠. 여기에 이제 폼 데이터 이게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 잘 됐다면 내비게이트 해가지고 저희 걸로 옮겨갈 거예요. 아까 전에 각 아이디 있었던 거 있었죠? 여기서 포스트 블로그 아이디 그래서 저장을 하자마자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블로그 디테일즈 스크린즈로 이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대신 아이디 대신에 리스폰스 데이터 메시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걸렸으면은 console error failed to upload file 에러 메시지도 전달해 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리액트를 오셔가지고 여기서 폼스에서 인풋 그룹을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맨 위에 거를 쓸 거고요. 여기서 MD 컨테이너도 같이 쓸 거예요. 왜냐면 MD 파일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파일 컨테이너 써줄 거고 그 여기 밑에 const 해서 폼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폼 컨테이너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스트 마이크다운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포스트 마이크다운 컨테이너 여기 포스트 마이크다운 컨테이너는
아까 전에 저희가 블로그 디테일에서 만든 이 리액트 마크다운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놔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children은 md5 디테일 대신해서 인풋이 될 거고요. 여기 폼 컨테이너 안에는 폼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인풋 그룹부터 가지고 와주세요. 인풋 그룹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폼이 unsubmit을 하게 된다면 핸들 submit을 작동시켜 줄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폼하고 없는 것들을 임포트를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이게 두 개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리액트 마크다운하고 신텍스 드러큘러가 없다. 그러면은 블로그 디테일즈 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옮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리액트 마크다운이 디파인드가 안 됐다. 네, 리프레시를 하니까 다시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헬로 월드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 샵 헬로 월드를 썼는데 MD에서 마크다운에서 샵이 H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샵이 없어지고 그냥 헬로 월드만 이렇게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곳을 수정하면서 조금씩 해볼게요. 저는 일단 여기에다가 저는 아까 전에 만든 헤더 t를 써주도록 할게요. add new post. 그리고 여기서 input 그룹 텍스트에서 이거를 카테고리로 바꿔줄게요. 카테고리. 그리고 아이디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폼 컨트롤을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as select로 해줄 거예요. 카테고리를 셀렉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value는 selected 카테고리 해줄 거고 unchanged는 set selected 해서 이게 이제 골라지면은 selected 카테고리를 이 target value로 바꿔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옵션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옵션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옵션은 value는 없는 걸로 하고 A 카테고리 그리고 카테고리즈에서 맵 카테고리 여기서 옵션 키는 카테고리 ID value는 카테고리 name 그리고 카테고리 이름을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저장해 놓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해줘야 되는 게 타이틀을 한번 해주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이 example name을 앞으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를 타이틀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타이틀로 바꿔주고 나서 플레이스홀더도 타이틀로 해줄게요. 그리고 value는 타이틀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력된 거를 타이틀에다가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target value 그럼 여기에 이렇게 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건데 밑에 있는 걸 지우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를 코트로 해줄게요. 얘는 코트고 set 코트. 근데 여기가 value as date가 아니라 그냥 value죠. 그리고
똑같이 네임도 해줄게요. 여기는 set name, 여기는 그냥 name. 그리고 여기 텍스트에는, 이제 텍스트 에리아에는 write post 해줄 거고요. 여기서 value는 input일 거고, unchange는 이는 set input, input에다가 set 해줄 거고, target value. 스타일은 height 300픽셀 줄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m group control id는 form image 해주고, 클래스 네임은 mb-3, 그리고 form group. 네, 그리고 나서 form control은 타입은 file, unchange는 이 set image, 이 target files의 0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버튼 타입은 submit, variant는 dark 해줄게요. submit post, 버튼 임포트 해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submit post까지 이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폼 컨테이너에 flex는 1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스트 마크다운 컨테이너에도 flex는 1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고요. 볼더를 좀 줘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overflow while을 해서 아무리 길어도 다 보이게끔 할게요. 그리고 패딩 10픽셀 줄 거고요. 여기에도 패딩 10픽셀을 줄게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직접 잘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카테고리에서 아까 한 번도 안 해본 리액트 JS를 한번 해볼게요. This is React JS. 코트는 I'm learning React JS. 네임은 코딩 지영. 그리고 여기에 Hello, I am learning. 그러고 여기다가 한번 코드를 써볼게요. const name set name은 use state 코딩 지형 이렇게. 네, 그러면 드라큘라로도 이제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추드 파일을 눌러가지고 한번 이미지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submit post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디테일 페이지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프론트엔드까지 끝났고요. 이렇게 S3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하는 법도 배워보고 가지고 오는 법도 한번 배워봤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는 PostgreSQL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번 수업이 마음에 들었길 바라면서 만약에 다른 것들을 배우고 싶으시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검토해보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